여보세요. 자,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시험 중 잘 들리십니까? 혹시 들리시면 1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NS 학원 김치담 원장이라고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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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 이게 설명하다 보니 가끔씩 좀 이렇게 착오가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사과드리고요. 이제 예비고일들은 현재 중3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기말고사가 11월에 시작이 되고, 그쵸? 예,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2학년들이나 이제 2학년들은 뭐 얼떨결에 중간고사 없어진 케이스가 되고, 그래서 고민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중학교 1학년들은 일단 이제 내년에 이제 뭔가 또 뭐죠, 이제 내신 시작이 되는데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탭스 질문들도 많으시고, 예, 그래서 이제 문의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마련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왜 탭스를 해야 되냐, 요게 좀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 이제 탭스가 어떻게 보면 내신과 또 수능과 좀 직결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 프로그램 설명을 한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탭스는 일단 좀 쉬운 영어는 아니에요. 쉬운 영어는 아니고, 그러니까 탭스는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박사를 이제 들어갈 때 보는 시험이 이제 탭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험입니다. 높은 시험이어서 이제 탭스를 주로 이제 많이 요즘에도 역시 탭스가 좀 반영되는, 내신에서 그 정도로 공부해야 되는 특목고나 자사고 쪽이 있죠. 이제 뭐 외대부고나 이제 대원외고, 한영외고 이쪽은 탭스를 하시는 게 좀 되게 유리한 부분이 있고, 원래 이제 강남권 일반고 내신하고 탭스는 그닥 관련성이 없었어요. 관련성이 없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강남 일반고 쪽에서도 점점 어떻게 탭스와 관련된 이제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뭐죠? 예, 특목 자사고 쪽으로 학생들이 막 이동하지 않으면서 우수자원이 이제 강남권에 스테이 하니까 또 이런 이유로 해서 일단 학생들의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탭스 형태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탭스를 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은 그렇다고 무조건 다 탭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상위권에 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상위권 쪽에. 그러니까 우선은 뭐 특목고나 자사고, 외고나 전사고 쪽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일단 이걸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지금 토요일 저녁에 외고 전사고반을 하고 있는데, 역시 저희 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약한 점은 뭐냐면 어휘가 가장 약한 것 같습니다. 어휘 영역이 가장 약하고요. 어휘가 가장 약하고, 네, 어휘가 너무 약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특목고 가는 친구들은 첫 학기가 끝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어휘에서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좋은 학교들은 어휘로 변별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강남 일반고 쪽에서도 어휘가 센 데가 중동고등학교, 경기여고, 이런 쪽. 경기여고는 어제 보니까 이제 연세대학교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는데, 저는 영어 특기자 전형에서 UIC 연세 언더우드 쪽 영어 특기자 전형 가는 친구들 상담 컨설팅과 자소서를 하고 있는데, 경기여고가 보니까 우수 자원이 굉장히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여고 쪽이 보니까 이제 그런 학교들에서도 보면은 탭스 어휘가 출제가 많이 돼요. 안 배운 어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반고든 특목고든 점점 뭐 어떻게 보면 일반고하고 전사고 외고하고 일단 내신 격차가 컸는데 점점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문제 유형이 탭스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고일도, 올해 예비고일들은 이제 예전 예비고일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자유학기 세대입니다. 자유학기 세대. 그래서 1학년 때 시험이 좀 라이트했어요. 내신 시험을 한 번 정도 봤던 세대고, 그러면서 2학년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내신을 했다가 3학년 때 또 코로나가 오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좀 학습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좀 약점이 있는 친구들이기도 해요. 이런 친구들이. 근데 정시 확대가 되면서 또 어떻게 되죠? 우수 자원들이 이제 강남에 많이 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신 수준은 좀 더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크고, 공부는 더 해야 되고, 이제 요런 그런 변화된 상황에서의
학습할 아이템이 예비고일들은 탭스다라고 지금 저희는 좀 상위권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들 같은 경우 상위권들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상위권에 해당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탭스를 학습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오늘 설명을 마련했다라고 조금 더 부연을 드리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입시 얘기를 제가 계속 앞에서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정시 확대인 것 같습니다. 정시가 일단 어떻게 됐죠? 약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거의 40%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정시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건 거의 연고대 쪽이 40%가 되고, 그래서 정시가 확대가 된 상황이고, 정시가 이제 확대가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어떻게 되죠? 그럼 정시로 잘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디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일단 강남 일반고의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강남 일반고의 실적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강남 일반고가 이제 의대 실적이 또 굉장히 좋은 게 또 강남 일반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희문이 2019년으로 보니까 의대를 수시로 25, 정시로 85명. 그리고 또 많이 진선하고 숙명이죠. 진선이 이제 정시에서 보면 숙명보다 앞선 이런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의대 실적이 나쁘지 않고 또 서울대 정시 실적도 강남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강남권 쪽으로 이제 많이 좀 몰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고교 선택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정시 확대라는 부분이 결국 강남 일반고의 어떤 우수 자원들이 계속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실제로 보면 의대 입시 같은 경우도 보면 정시로 가는 비중이 훨씬 크죠. 67대 33 정도 되는 것 같고, 정시 같은 경우도 6대4, 서울대 입시 같은 경우도 정시로 많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강남의 어떤 정시 파워라는 부분은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수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강남 1타 휘문고, 의대에서 1타,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최종적인 이제 등록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쭉 나오면은 수시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시로 굉장히 많이 가고, 실제로 또 의대를 가장 많이 가는 학교가 상산고지 않습니까? 상산고도 보면 어떻게 되죠? 졸업생들 비중이 굉장히 크면서 또 정시로도 많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그러니까 의대 입시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보면 의대 수시 모집 지원 75% 이상,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정시를 다 요구하고 있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능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수능하고 탭스가 무슨 관계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시가 중요해졌다는 말은 결국 이제 수능 영어를 다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 영어 쉽지 않냐, 90점만 넘으면 1등급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첫 해 약 10% 정도가 총 고3 수험생의 10% 정도가 이제 1등급을 받았고요. 그 다음 해가 이제 약 5%, 굉장히 좀 적게 나왔죠. 90이 넘는 학생들이 이제 5% 정도 되었고, 작년에 7% 정도 됩니다. 7% 정도.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지금 가르쳐 보면은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1등급이 좀 위태위태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수능을 안정적으로 1등을 맞는 것이 기본적인 좀 목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수능하고 일단 문제 유형이 같은 게 있는 탭스라고 말씀을 우선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탭스를 하시게 되면 일단 수능은 좀 많이 커버가 된다는 부분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탭스를 하는 이유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수능을 잘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탭스는 수능 심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탭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서울대 석박사 시험, 그다음 어휘문법이 되게 어려운데, 특히 보케블러리가 약 33,000 수준.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좀 지저분한 건 다 빼고 약간 좀 핵심적인 원서에 많이 나오는 것만 가리키고는 있는데, 어쨌건 보케블러리 수준이 토플이나 수능보다 훨씬 좀 어렵습니다. 전사고나 외고를 가는 친구들은 이제 가시게 되면은 일단 문학 지문도 보시게 되고 비문학 지문도 보시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탭스 어휘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강남 내신에서도 보면은 이제
약간 어떤 잡지라든가 영자신문이라든가 뭐 뉴스라든가 이런 게 좀 나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해놓으시면은 되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자, 그럼 수능 유형은 우리가 주제 문제, 일치 문제, 빈칸 추론 뭐 이런 게 일단 수능의 유형인데 탭스에 나오는 유형하고 좀 보시면 뭐 다 볼 수는 없고 일단 간단하게만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딴 것보다 우선 이 수능 어법 문제와 탭스 이제 문법 문제 이제 어법의 이제 유사도인데 여기서 탭스 같은 경우 수능 같은 경우 밑줄을 주고서 틀린 걸 찾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탭스는 아예 밑줄이 없습니다. 예. 밑줄이 없죠. 밑줄이 없는지 밑줄 오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보단 탭스가 조금 더 문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건 오를 찾는 문제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인데 독해에서 이제 학생들이 가장 수능에서 어려워하는 게 빈칸 추론인데 탭스도 빈칸 추론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뉴탭스보다는 구탭스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 세트당 16개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탭스 빈칸 하시면 수능 빈칸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나오는 거 보시면은 흐름상 상관없는 것. 이 수능 같은 건 5개 문장 중에서 흐름과 논리적으로 상관없는 고르라고 한 건데 탭스 같은 경우도 4개의 ABC들을 주고 여기서 흐름 논리적으로 상관없는 거를 빼라.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목적 같고요. 똑같은 문제고 올바른 게 무엇이냐. 예, 이런 문제들 거의 뭐죠? 수능하고 그래서 탭스는 유형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강남대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선생님들이 탭스 문제를 교재로 활용을 하죠. 왜? 워낙 우수한 자원들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어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탭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좀 드릴 말씀은 탭스는 일단 수능 심하다. 수능과 아주 유사한 시험이다라는 점에서 우선은 상위권들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제가 했던 제자들 중에서 이 친구는 서울대학교 이제 경영학과를 들어간 친구인데 학교에서 내신이 1.11이니까 굉장히 좋았던 학생이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서울대를 가면서 저희 이제 수기를 써주고 간 부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능과 탭스를 다 공부한 친구인데 탭스는 수능과 비슷한 유형을 공유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 접해보는 것이 수능력 일찍 연습하는 거 더 좋은 연습이 된다. 그러면서 수준이 높고 다양한 사고를 요구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강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학생이 조금 더 굉장히 좀 쉽고 정확한 용어로 좀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학교 의대를 간 친구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얘는 보면 이 친구는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이 친구는 참고로 재수를 해서 서울대 의대를 갔습니다. 보면 제가 얘를 만난 건 고2 때였는데 가장 어려졌던 문제들이 문법 문제가 빨리 풀렸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 이제 문법을 자신 있게 풀다 보니 나중에 독해도 굉장히 빠르더라. 문법적인 실력이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요건 좀 잘 아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어머님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특히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보니 원서만 막 감으로 막 읽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많이 틀려요. 독해 문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문법적인 요소들이 개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학년 때 독해할 때는 그냥 문법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읽어도 되지만 이제 문제 푸는 데서는 일단 문법적인 부분이 독해에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독해를 하시려면 이제 뭐냐면 고급 문법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우수 학생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문법적인 부분을 해놓으니까 독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탭스 문법이 문법으로서의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독해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영화 까다롭기로 유명한 한영외고에서 작년에 100점을 맞은 친구입니다. 예. 이 친구는 일단 외고에 들어와 보니까 중학교 때와는 차원이 다른 추론 문제, 어휘 문제가 킬러 문항이더라. 그래서 이 친구는 중3 때부터 이제 저희 학원을 다녔던 케이스입니다. 탭스를 했는데 일단 외고 지문의 출제 빈도수가 탭스가 훨씬 더 높다. 이건 본인이 정보를 잘 파악을 해 한영외고에 그거를. 그리고 제 수업을 들었고요. 한영외고 내신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문제 선지가 굉장히 길고 결국 어휘와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이 친구는 탭스 어휘를 하면서 학교에서 좋은 내신 점수를 맞았고, 그리고 탭스 어휘와 추론을 공부하니까 고3 모의고사나 수능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탭스는 뭐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 수능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수능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탭스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일단 수능은 물론이거든요. 그다음 어려운 학교에 좀 내신 부분에서 도움을 좀 많이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수능과 유사하면서 강남 및 특목고 내신과 유사한 점이 일단 탭스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과 내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이렇게 제가 좀 요약을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수능과 같은 유형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탭스의 강점이 아닌가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탭스는 어떤 시험인지 간략하게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스는 기존의 기존 탭스와 구탭스와 요즘 뉴탭스로 나뉩니다. 원래 기존 탭스는 200문항을 좀 시간이 길어요. 140분. 그럼 어떻게 되죠? 2시간 20분 동안이나 이제 시험을 봐야 되죠. 굉장히 힘든 시험이었는데 지금은 약 105분이니까 어떻게 되죠? 약 1시간 45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990점 만점에서 지금 600점으로 좀 이렇게 줄어든 상태인데요. 참고로 예전에 이제 900점만 넘으면 900 넘으면 굉장히 잘한다. 이제 이런 인식을 줬는데 그 900에 해당하는 게 요즘에 몇 점이냐면 525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5점 정도 나오면 굉장한 수준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는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850점 정도, 그러니까 뉴탭스로 한 500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3들 중에서 특목 자사고를 가는 친구들은 저희하고 이제 구탭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최소 800에서 850점 정도는 확보하고 가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탭스 독해로 봤을 때 40개 중에 37, 8개 정도 되면은 일단 대원이든 한영을 가서 어느 정도 등급은 좀 맞는다라고 예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건 학생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냥 다 내신이 A, B, C,D로만 나오니까 90만 넘으면 다 A니까. 그래서 이 탭스를 통해서 학생의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좀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가. 그래서 이제 리스닝이 일단은 40문항, 40분이 나오고요. 리스닝 40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캐블러리 30문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법이 30문항, 그리고 독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리스닝은 이제 이게 우리 입시하고는 큰 상관이 없으니까, 자, 문법부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법은, 탭스 문법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아이들이 가장 내신이라든가 내신과 가장 직결되는 그 문제 유형 중 하나가 탭스 문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탭스 문법은 탭스를 하시든 안 하시든 탭스 문법은 푸시는 게 다른 영역 안 하시더라도 탭스 문법 반드시 풀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탭스 문법은 탭스 리딩이나 어휘를 안 하시더라도 탭스 문법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탭스 문법을 고교 내신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탭스 문법을 고등학교 내신이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수능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간단한 말로 표현하자면 문법의 끝판왕, 입시 문법의 끝판왕이 탭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유가 뭔지는 제가 지금부터 조금씩 그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탭스 문법은 이렇게 제가 이거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 보시면 시제나 어순, 동사 분사 이렇게 문법 모든 영역이 한 세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 그러니까 한 10세트, 9탭스 500문제 정도 보면은 우리 아이가 약한 영역이 어딘지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우리의 그 시험 중에서 유일하게 문법이 수치화되어 있는 시험은 바로 탭스밖에 없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시험 중에서 유일하게 수치화된 시험은 탭스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유일하게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탭스 문법은 여기 보시면 일단 1번부터 20번까지는 이런 어떤 문법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사지선다형 문제를 풀게 돼요. 수동태 문제도 나오고 관계대명사 문제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좀 헷갈리는 문제, 모든 유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일단 입시와 맞닿아 있는 거는 41번부터 50번인데 여기 밑줄이 없죠.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줄이 없는데 여기서 문법적 오류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46번부터 이제 50번까지도 뭐냐면 밑줄이 없는 걸 여기서 읽으면서 다 찾아내야 되는데 논리적인 흐름을 찾아가면서 문법적 오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논리성과 문법적 능력을 같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게 되면 이건 특목고든 일반고든 어디를 가시던 이 탭스 문법을 해놓으시면 다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위권들 무조건 탭스 문법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다 50문제 객관식이긴 하지만 제가 보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 중에서 일단 뭐 특목 자사고초를 가야겠다라든가 좀 센 일반고를 가는 이런 친구들은 50개 중에서 7개 이상 틀리시면 안 돼요. 약 84에서 100점 만점에 84에서 87점 정도 나오면 최상위권입니다. 84에서 87. 그래서 저희 데이터를 내봤는데 84, 87 되는 애들은 확실히 독해도 높고 확실히 높아요. 잘해요. 근데 50점, 60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것으로 우선은 아이의 문법적인 능력을 좀 체크하는 어떤 하나의 툴로서 활용하는 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제 학원 수업을 듣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 교보나 영풍에 가시면은 그 해커스나 넥서스에서 나온 서울대학교 탭스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대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거기서 문법 파트만 풀어보시면 돼요. 50문제를.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아이 현 상태를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3들은 지금부터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명확하게 체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거 믿을 수가 없어요. 내신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내신의 A는 보통 많은 학교는 40%, 적은 학교 20% 정도가 A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부 가면은 어떻게 되죠? 4%가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A등급이 나오더라도 고등학교 가면은 진짜 뭐죠?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문법은 이걸로 좀 체크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나오면 외고에서 나오는 전사고 나오는 문법부터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쪽을 좀 우리는 외고 전사고 안 가니까 탭스 할 필요 없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이걸 해놓으시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대치동 내에서 이걸 하는 학원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문법 집중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 있죠. 밑줄이 없는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문법 천재반이라 그래갖고 예비고일 대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상입니다. 최상위권. 어느 정도 이론 문법 이론이 돼 있고 정말 우리는 의대를 가야 되고 내신 1등을 맞아요. 이런 친구들은 여기 와서 문법 천재반에 오셔서 일단 문제를 많이 푸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 애들이 문법이 약한 이유가 뭐냐면 이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 대치동 수준이 팍 떨어지면서 문법 강좌들이 저도 조금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많이 낮춰졌어. 아이들이 영어를 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수학과학으로 가다 보니까. 하지만 내신 자체가 낮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요 천재반을 하는 천재반 쪽이 좀 상위권들이 많이 옵니다. 상위권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만 문법이 정리가 되는 것이 개념만 백날 들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입시학원들에서 제가 요즘 어머님들 얘기를 제가 각 상담하다 보면 입시학원들 문법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입시학원 문법하고 저희 학원 문법은 수준이 다릅니다. 거긴 입시학원 탭스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입시학원 자체는. 입시학원은 그냥 수능하는 사람들이지 이 탭스라든가 깊이 있는 강남권이나 특목 자사고 쪽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입시학원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약간 극상위권까지 외고나 전사고 쪽 외대부고라든가 대원 한영까지 다 가는 친구들을 커버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입시학원 쪽은 최상위권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거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100명씩 때려놓고 이제 그런 수업이고 저희는 상위권이 100명, 150명 그렇게 온다고 생각 안 하고 저희는 15명, 20명 정도 상위권 학생들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건 하셔야 됩니다. 어쨌건 이건 하셔야 되고 이렇게 다 여기서 틀린 건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탭스 문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 경기고등학교 문제였죠. 여기서 어색한 거 짝지은 것은 학교에서 이렇게 밑줄을 해주잖아요. 밑줄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친절한데 탭스는 좀 전에 보시다시피 밑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놓으시면은 편합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틀린 건 골라라. 다 밑줄 해주죠. 근데 탭스는 밑줄이 없습니다. 이건 대원외고 문제죠. 대원외고 문제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자, 틀린 어법상 두 개를 고르면 다 밑줄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목고가 됐든 일반고가 됐든 탭스 문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특목고를 가시든 일반고를 가시든 탭스 문법 해놓으시는 거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탭스 문법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고, 한 세트를 풀면 어떤 문법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걸 저희가 다 해놓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탭스 문법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유일하게 수치화된 시험이다. 즉 문법 시험이 우리의 문법 능력을 수치로 보고 싶어 할 때 그거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시험은 탭스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요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요게 문법 천재반이라는 반에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풀게 됩니다. 문법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틀린 문제가 계속 보여요. 그럼 그 유형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또 풀게 되면은 학생이 빈 부분을 다 메울 수가 있는 거죠. 대치동 보면 입시학원들은 거의 다 이론 수업입니다. 이론 수업. 근데 극상위권들은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이론 수업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 3년 전이었던 거예요. 3년 전에 제가 외고 전사고 간 애들만 그때 이제 11월이었죠. 아이들이 이제 중3 기말고사 끝나고 외고 전사고 간 애들만 이제 20명 마감해갖고 제가 수업을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첫 시간에 부정사였어요. 부정사 제가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쭉 설명을 하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냐면 나 그거 중학교 3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어.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3시간이 굉장히 그 지옥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그 다음 시간부터 한 게 뭐였냐면 아이들한테 문제를 엄청 풀렸습니다. 이제 분사였는데 분사에 대한 문제를 제가 how to 탭스, 그 다음에 it 탭스, 토마토 탭스, 그 다음에 또 아이크 탭스. 그래서 분사에 대한 문제들만 25문제씩 돼 있는 걸 한 5개, 한 120 계속 풀렸던 것 같아요. 그때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좋다, 자기들은. 왜냐하면 계속 체크업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개념의 완성은 상위권들, 주로 이제 죄송합니다. 상위권들의 어떤 상위권들 얘기를 드리면은 상위권들은 뭐냐면 개념이 안 돼 있는 건 아닌데 문제를 많이 안 풀었어요. 예.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스스로가 개념이 정립이 돼요. 예. 근데 지금도 그때 기억나는 하나가 있는데 안녕 외우고 간 친구인데 선생님 이것도 되게 좋은데 전체 섞어놓은 것도 하나 푸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사만 풀게 되면은 요거 똑같은 유형이 나오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전체 섞어놓은 것 한 세트 푸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가정법에 대한 문제 150, 200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다 섞여 있는 거 있죠. 문법 전 영역이 섞여 있는 것 같이 한 세트씩 그렇게 제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스피디하게 나가면서 아이들도 만족감이 높았던 거는 문제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법 천재반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때 그 친구들이 도움을 줘서 지금 이제 고3이 되는 친구들이었나요? 예.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만든 프로그램이 문법 천재반입니다. 그래서 상위권들은 문법 천재반 이쪽에 오셔서 들으시면은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어쨌건 유일하게 수치화된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41부터 50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밑줄이 없는 문제입니다. 밑줄이 없습니다. 밑줄이 없기 때문에 특목고가 됐던 일반고가 됐던 제가 일반고 문제, 특목고 문제 전형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것이든 다 포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예. 그리고 이 탭스 문법은 문장 구조를 보는 데 도움을 많이 준다고도 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해에도 이것도 많이 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탭스 문법은 누구나 다룰 수 있느냐. 제가 좀 드리신 말씀 일단 어느 정도 또 이론적인 개념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선생님이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문법적 개념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참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 성문 종합을 한 1, 2학년은 성문 종합 한두 번 정도 이제 들은 다음에 탭스를 들으시면 굉장히 좀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 41번부터 50번이 지금 41번이 쭉 나오죠. 대화체 밑줄이 없는 거고 46에서부터 이제 46에서 50번까지는 일반 이제 문어체면서 여기 밑줄이 없는 상태에서 오를 찾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탭스 문법은 특목 자사고를 포괄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나온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탭스 문법에서 84에서 87 정도 나오면 최상위권이다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법은 이렇게 됩니다. 예. 중등 실력 기준점 측정, 그 다음에 어려운 고등 내신 선행의 의미가 강한 것이 탭스 문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독해인데요. 독해는 지금 현재 뉴탭스는 40분에 35문항을 풀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9탭스는 45분에 40문항을 푸는 문제여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나갔던 케이스인데요.
탭스 문법은 탭스 독해는 일단 수능보다 짧고 토플보다 짧습니다. 토플은 길죠. 근데 탭스는 되게 짧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은 야, 짧으니까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탭스 독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건 뭐냐면 말을 다 안 해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지만 말을 다 안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읽어가면서 스스로 유추해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탭스 독해는 굉장히 추론적인 능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탭스 독해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인문, 사회, 경제, 뭐 철학 이런 인문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는 탭스 문제를 탭스 점수를 대입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서울대 법대가 있을 때는 870점, 뭐 서울대 의대는 850점.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근데 서울대 이제 법대 들어간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대청중학교 나오고 개포 고등학교 나와 서울대 법대 들어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토플보다 탭스가 더 좋다. 왜 그래? 그러니까 인문 쪽의 내용이어서 되게 자기는 재밌게 푼다는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탭스는 인문 쪽이 좀 많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친구도 어떤 얘기를 하면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색깔별로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서 어떤 부모 세대가 어마어마한 enormous influence를 준다. 우리의 어떤 건강과 행복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을 준다. 그럼 그다음 뭐가 나와야 되죠?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어떻다? 예. 영향을 준다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탭스에서는 이 첫 번째 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은 탭스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이 내용을 또 파악도 해야 되지만 선택지가 그냥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어떻게 이건 내용입에 주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많이 꽈놨습니다. 즉 탭스 문제는 토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래요. 제가 이제 아는 후배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탭스 문제를 만듭니다. 근데 저한테 한 얘기가 이거예요. 형, 탭스 위원회에서 이제 공개적인 이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탭스 독해를 만들 때 선택지가 자명하면 문제를 받지 않겠다 그러더라.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토플은 A, B, C, D 읽으면 딱 답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답이 떨어지게 만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형. 그래도 그 무슨 말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들으라는 얘기죠, 형. 그러니까 여기에 어려운 구문도 넣고 단어도 넣어갖고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선택지가 이제 괴로운 학교가 어디냐면 이제 강남 일반고 중동고라든가, 예. 뭐 경기고도 그렇고, 이제 특목고는 한영외고도 그렇고, 대원도 그렇고, 선택지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선택지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부분에서 이게 내신과 연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탭스 내신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선택지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의 근거를 본문을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들을 토플하고 탭스를 다 가르쳐 봤는데, 아이들은 토플을 좋아할까 탭스를 좋아할까? 중학교 1학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중학교 1학년은 탭스를 좋아할까? 토플을 좋아할까? 탭스를 좋아할까요? 중학교 1학년들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토플을 더 좋아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말을 다 해주는 거예요. 길게 다 모든 말 해주니까. 근데 탭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 여기는 말을 다 안 해주죠. 그러니까 자기가 읽으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은 이제 또 탭스를 좋아해요. 고등부 정도 되면 아이들이.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좀 스스로 이제 사고하는 걸 많이 요구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들은 제가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극상위권 중학교 1학년들은 와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런 친구들은.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특목 자사고반 지금 저희가 토플을 좀 시키고 있는 거고,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1들은 어느 시점에서 들어갈까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이제 바로 하셔야 돼요. 이걸 갖다가. 이걸 하면서 이 행간의 의미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을 많이 끄집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알렉산더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 필립으로부터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인베이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물려받았다. 그럼 일단 자기도 인베이전 했던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야심이라든가. 그러니까 모든 걸 인베이전 했던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탭스는 첫 번째 줄을 보고 그 밑으로 쭉 내려와야 돼요. 저도 수업을 할 때
뭐 10줄로 이루어져 있다면 첫 번째 줄의 중요성은 50%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을 읽고 그 다음을 다 유출해야 되는 거예요. 유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에서 나는 그가 싫다가 딱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요. 그다음 뭐가 나와야 되니? 그러면 네, 이런 애가 있으면 그건 힘든 거고, 나는 그가 싫다. 그다음 뭐가 나와야 되니? 그러면 왜 싫은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탭스는 철저하게 첫 번째 줄에 있는 말이 밑에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지느냐, 요거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선택지가 언급된 적이 없고 내용과 무관하고 언급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근거를 따박따박 대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탭스 독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수능과 같은 유형인데 A, B, C, D를 주고서 다음 중 흐름상 무관한 거, 흐름을 방해하는 문장을 고려한 논리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탭스 독해는 철저하게 추론과 논리에 기반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저학년들은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불편해하는데 근데 또 이게 또 약간 좀 허점이 있죠. 제가 지금 저희 중학교 2학년 중에 탭스 40개 풀리면 거의 못 맞을 때 37개, 잘 맞으면 거의 39, 40개 맞는 애가 있는데, 제가 얘를 초등학교 6학년 겨울부터 제가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얘를 갖다 계속적으로. 근데 제가 중1 때는 얘를 어휘만 거의 때려 넣었던 것 같아요. 거의 제가. 네. 그래서 워낙 이제 감이 좋았으니까. 지금은 거의 날라다니는데, 꼭 저학년이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못한다는 건 아니고, 저학년에서도 책을 많이 읽고 깊이가 있는 친구들은 탭스를 더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탭스를 하시게 되면 일단 논리성, 그다음 유추 능력 같은 거 좀 많이 발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한영외고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한영외고는 일단 지문이 깁니다. 제가 외고 설명할 때 가끔씩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길죠. 엄청 긴데, 자, 모두 기냐. 선택지가 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안 배운 단어도 나오고요. 문법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탭스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근데 탭스도 어렵긴 한데 더 어렵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영외고 준비하는 친구들 영어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 잘 모르고 요즘에 한영외고 가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 보면은 일단 제가 좀 공부를 좀 많이 하라고 제가 좀 긴장을 시키긴 하는데 어차피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 외대부고도 좀 이게 지저분한데, 외대부고는 요거보다 좀 짧습니다. 외대부고는 외대부고는 한 줄에서 두 줄 정도가 외대부고입니다. 외대부고는 그 정도 나와요. 외대부고는 그 탭스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영 같은 경우는 탭스보다 조금 더 어렵죠. 이게 보면.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해를 좀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독해라고 하는 건, 탭스 독해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첫 번째 줄 주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탭스는 일단 첫 줄을 딱 읽고서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추 능력, 논리성을 요구하는 시험이 탭스다. 그래서 주제 찾는 훈련 매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줄의 의미를 놓쳐버리면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돼요. generally traditionally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나오면은 너네 이 사람은 첫 번째 줄에 동의하려고 할까? 일반론을 앞에 나오는 경우는 어떻죠? 항상 일반론이 좋아해서가 아니겠죠. 그걸 반박하기 위한 거예요. 항상 거기 however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글을 보면서 제가 유추하는 그런 사고 훈련을 항상 하게 되는 부분이 탭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 항상 우리가 수능 끝나고 나면은 항상 어려운 게 비연계 빈칸 추론 어렵다고 하는데, 탭스에서도 보면 빈칸 추론이 굉장히 어려운 유형입니다. 저학년들이 거의 다 틀린 건 빈칸 추론 유형이에요. 그래서 빈칸 추론을 풀 때 아이들을 보면은 선택지를 다 대입을 시키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전체 흐름이 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선택을 소거하라는 전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으로 풀 수가 없어요. 빈칸 추론 문제는 철저하게 감이 통하지 않는 문제 유형이 빈칸 추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토플까지는 이제 감으로 하는데 탭스보다는 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감보다는 철저한 논리성. 이게 왜 이렇고 이게 왜 이렇고 한 줄 한 줄이 왜 왔는가를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에 의한 독해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빈칸 추론. 완전 논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플은 어떤 논리와 어떤 감이 섞여 있는, 어떻게 보면 영어적인 부분이 확실히 좀 있는 부분이고, 탭스로 오시게 되면 약간 완전 비문학이면서 완전 좀 약간 좀 더 드라이한 논리로 넘어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토플은 논리와 감이 같이 있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탭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논리, 좀 드라이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문사회 경제 쪽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수능과 차이는 유형이 같으면서도 어떻죠? 어려운 단어가 많다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단어 수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탭스 독해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휘 수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탭스 독해를 많이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비연계 지문이 많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죠. 뭐 대원외고라든가 그 다음에 좀 아티클을 많이 읽어야 되는 그런 또 외대부고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지 까다롭죠. 아까 보시다시피 탭스위원회 자체가 선택지를 까다로운 걸 선호하기 때문에 만드는 출제진이 선택지를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신과 가장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위에 주제문이 좀 위에 있던 케이스고 선택지가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좀 미묘한 뉘앙스까지 다 따져야만 하는 것이 탭스 독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다 해보면은 빈칸 추론 문제를 보니까 첫 문장에 어떤 단서가 있는 경우가 32% 거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분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 요게 이제 독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탭스의 꽃이죠. 어떻게 보면은, 탭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문법하고 독해도 있지만, 아이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상위권들이 가장 열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광한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상위권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상위권들은 사실 이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 어휘. 왜 그러냐면, 상위권들은 결국 학교 들어가 보니까 뭐죠? 결국 어휘로 승부를 내는 거고 상위권들에서 뭐죠? 불안하죠. 자기의 약점. 저희 중학교 상위권들이 가장 약한 점이 어휘입니다. 어제도 제가 외고 전사고반을 수업을 하는데 2학년하고 3학년 현재 나눠서 저희가 토요일 저녁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고 전사고반 하는데 결국 아이들이 힘들었던 이유, 문제에서 많이 틀렸던 이유는 결국 뭐였죠? 어휘였습니다. 어휘하고 논리였어요. 어휘하고 논리. 감들은 다 좋습니다. 감들은 다 좋은데 결국 어휘하고 이제 이런 논리에서 밀렸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적 논리보다는 고등학교 논리. 그 이상을 좀 해야 되는 거, 논리를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 쪽이라든가 이제 강남 일본 어려운 추론 문제는 어떤 감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국어 비문학에 나올 정도의 그런 드라이한 어떤 비문학을 논리적으로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논리를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탭스에 있는 그런 부분이죠. 크리티컬 리딩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그 논리인데 결국 우리 아이들이 상위권이 약한 건 어휘이기 때문에 이 어휘를 아이들이 가장 보완을 해야 되고 상위권들이 스스로가 이제 어휘를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높습니다. 절실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휘 수준은 토플하고 수능과 비슷한 단어도 있긴 하지만 훨씬 더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화 33,000 레벨의 그런 단어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탭스 어휘를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나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얼떨결에 이제 맡게 됐고 다행히 그 탭스 수업에서 이제 예전 2000년 초반에 이제 서울대 의대나 서울대 법대 가는 친구들을 제가 좀 많이 가르쳤습니다. 많이 갔고요. 근데 다행히 그 친구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저에게 많은 기출 단어를 많이 가르쳐 줘서 제가 탭스 어휘 수업을 계속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수능 어휘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자체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순 암기보다는 이 탭스 어휘는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일단은 단어를 갖다가 이제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미묘한 의미를 많이 물어봅니다. 자, 좀 이따 말씀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리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디라고 하는 단어는 탐욕스러운인데 이게 커비터스라는 단어도 이제 토플 책에 보면 탐욕스러운 이렇게 하는데 그리디는 누구나 갖고 있는 탐욕을 얘기한다면 커비터스라는 건 뭐냐면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 안달이 커비터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하나가 더 센 게 러페이셔스인데요. 러페이셔스는 강탈하는 겁니다. 즉 유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쿠데타처럼 무력으로 뭘 가져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디그리로 보게 되면 그리디보다는 커비터스가 세고 러페이셔스가 센 겁니다. 독해할 때 첫 번째 줄 러페이셔스가 굉장히 센 거예요. 강탈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토플이나 이런 데 이걸 다 같은 동료라고 보는데 탭스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게 미묘한 뉘앙스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탭스 어휘의 특징이다. 이게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학습을 별도로 하셔야 돼요. 고급 어휘는 별도로 학습을 하셔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 이 탭스입니다. 탭스가 예. 아이들이 뭐냐면 자기가 알던 단어들이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 굉장히 많이 놀래요. 아이들이 아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그리고 원서 강독이라든가 외고 자사고 대비하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주는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반트라고 하는 건 이제 대학자입니다. 대학자는 아는 게 많죠. 박식한 걸 뭐라지? 박식한 걸 에루다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너는 예술적 거장은 뭐니? 예술적 벌초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뭘까? 사반트가 에루다이트 하면 벌초스는 뭘까? 예술적 거장은 다재다능하죠. 다재다능은 뭐죠? 버스타일이라는 단어가 있죠. 예. 그래서 사반트는 에루다이트 하면 벌초스는 버스타일하다. 이런 식으로 뭐냐면 유추를 통해서 단어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해결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저도 뭐 몰랐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루시드란 단어는 명료한 겁니다. 이게 반대는 멀키예요. 그러면 똑똑히 명확하게 말하는 건 아티큘레이시거든요. 이 반대는 뭘까요? 질문을 냅니다.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요. 뭐뭐가 있어요. 뭐뭐는 중얼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명료하고 명료하지 않은 거고 분명히 말하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어를 우리가 아이들이 일반 학원들에서 그냥 다 외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상위권들 같은 경우는 어휘 자체 접근을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어떤 관계들 속에서 일단은 단어를 암기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유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상위권들은 특히 그 중3에서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특목 자사고를 간다던가 중동고라든가 뭐 경기고로 이런 학교 가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일단은 단어를 전체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탭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체 수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너네 프라우드가 세지면 뭐가 될까? 프라우드가 세지면 어떻게 될까? 자부심이 너무 세지면 부정적으로 세지면 뭐가 될까요? 혹시? 맞추시는 분은 제가 아메리카노 돌발 퀴즈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추시는 분은 그 555기 4569번으로 고등관을 전화를 거시면 저희가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 그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부심이 너무 세지면 어떻게 사람이? 올라오질 않네요, 아직. 근데 저희 애들이 중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똑똑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에러건 아니라, 오만한 거죠. 예, 에러건이라고 합니다. 자부심 세지면. 그럼 프로그램 아끼는 게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 아끼는 게 너무 심해지면, 또 부정적 심해지면 스틴지가 뭐죠? 선생님, 스틴지 아니에요. 스틴지가 무슨 뜻? 인색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roud, arrogant, frugal, stingy. 우리 아이들이, 되게 똑똑한 게 저는 중학생이 이걸 못할 줄 알았는데, 딱 보고 아이들 감을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형태로 뭐냐면 쌍으로 암기를 하는 거죠. 얼리비에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중3 제가 중1부터 데리고 있던 애들은 거짓말 아니고 얼리비에이트 하면 애들이 동의에 7, 8개 나와요. 얼리비에이트, 얼레이, 어베이트, 어스웨이지, 미티게이트, 몰리파이, 플레이케이트. 슬픔 완화는 수드, 그죠? 컨솔, 살러스, 컨돌런스가 쭉 나옵니다. 아이들이 보면. 예. 그러니까 거의 기계적으로 제가 지금 3년째 듣는 친구들은 거의 기계적으로 나와요. 거의 보면은 아이들이. 그래서 어휘 자체는 어휘를 일반적으로 대치동에서 그냥 암기 이렇게 되지만 최상위권들 특징은 뭐냐면 논리성을 좋아합니다. 그냥 근거 없이 암기를 되게 싫어해요. 아이들이 보면. 그래서 최상위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수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유추. 그 다음에 한가를 또 이제 배운다라는 어떤 자부심 같은 걸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전 탭스 시험 50개 중에 50개를 다 맞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어떻게 50개 다 맞췄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원이 보였어요 이러더라고요. 공통되면 원이 보인답니다. 이게 뭐냐면 어려운 어휘들인데 굉장히 어려운 어휘들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하나로 이렇게 딱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은 동의원도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어휘 학습이 좀 되고 확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암기를 하는 건 맞고요, 어머니들이 아셔야 되는 그 다음에 확장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어느 정도 되면은. 예. 그래서
반드시 요 단계를 거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아까 했던 거죠. 루시드는 명료한 건데 멀티는 불명료한 거잖아요. 그러면 투명한 거,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되죠? 자, 이거 돌발 퀴즈입니다. O로 시작되는 단어로 그럼 드릴게요. O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은 이제 반응들이 없으니까 습니다. 오펙이라는 단어가 있죠. 불투명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이게 반대말이 된 거죠. 여기 이제 그럼 뭐뭐가 이쪽에 왔는데 원래 이쪽에 와야 되는데 뭐뭐는 중얼거리다 하지만 아까 했죠. 그러면 분명한 불명하지 않은 불분명하니까 명료하게 말하는 건 이거는 아티큘레이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하나의 쌍으로서 일단 단어를 암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런 거죠. 사반트라고 하는 거는 일단 굉장히 에루다이트하고 박식하고. 근데 이런 피덴틱은 뭐죠? 이거는 현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술적 거장은 학문적 대가는 박식하지 현학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예술적 거장은 다재다능, versatile하지. 이때 뭐죠? mediocre. 예. 그냥 잘하지 않고 못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예. 네. 어머님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냐면 이 단어를 보실 때 아이들이 이런 어떤 논리적인 형태로 엮으면 되는 거예요. 엮으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특목고 가는 친구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한양화이고에서 이제 100점 맞은 친구 같은 경우는 계속 이걸 들어요. 예, 시간만 되면 와서 이제 듣고 알아도 계속 듣고, 예, 그런 식 거의 기계적으로 일단 이런 패턴을 익히면 학교에서 이제 단어가 나오면 본인 스스로 그걸 이렇게 엮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능력까지 키워지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능력들이 굉장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보면서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어떻게 난 이거 대학교 때 한 건데 얘네들 지금 이렇게 잘할까? 사실 좀 이렇게 좀 부러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러운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워낙 애들이 뛰어나니까 나는 얘네들이 잘 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중간 단계 이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제가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봐서 이거를 아이들이 몇 번 가르쳐 주면 그 다음은 거의 마스터가 돼요. 특히 제가 이번에 이제 대원외고 영어과 학생들 내신을 하고 있는데 1등급 나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걔네들은 이걸 가르쳐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죠? 이렇게 웬만한 어려운 어휘가 33,000 레벨이 나와도 GRE 어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런 형태로 해서 커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진짜 우리 아이들이 저 스스로 반성한 게 뭐냐면 정말 깊이 있는 걸 던져주면 던져줄수록 상위권들은 더 아이들이 뭐죠? 그만큼 올라가고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강사로서 해야 될 일이 뭔가라는 걸 굉장히 좀 그 아이들 보면서 많이 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을 던져주면 던져주는 만큼 그만큼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일단 이제 욕을 먹는 경우는 뭐냐, 어떤 경우냐면 레벨이 안 되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좀 욕을 많이 하세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단어를 왜 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단 다수는 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지적 호기심과 정말 어떤 그 목표의식 투철한 학생들에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휘를 그냥 무조건 암기다라고 생각하는 예비고를 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 상위권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빨리 갑니다. 빨리 가고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 있어 해요. 이 자체를. 이 게임처럼 보면요.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상위권은 반드시 고급 어휘를 확장하고, 예. 그래서 일단 어휘는 이 탭스의 핵심 바로 탭스의 꽃은 어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아이들이 해결이 되면은 이 탭스 어휘를 하게 되면은 제가 쓰는 약 120개 문제를 푸는 게 있는데 그게 약 600단어 정도 있는데 고급어 600개 정도 있습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되고 고등부 가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상위권에 포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위권 컨텐츠는 어휘입니다. 예, 그 탭스가 완전히 다른 시험과 완전히 차별화 두는 부분은 이 어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플 어휘와 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토플 어휘도 어렵죠. 근데 이제 토플 어휘하고 비슷한 건 한 50, 60% 이상은 비슷하고요. 근데 토플 어휘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특목고는 제가 대원외고를 말씀드리면 토플 117점, 118 정도가 나와도 사실 보면 이쪽 어휘를 하게 되면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쪽 자체가 제가 보면은. 네.
그래서 탭스 어휘를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좀 단어를 다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중동고 문제, 중동고 전형적 중동고는 이렇게 뭐죠? 예, 어휘 문제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예, 어휘가. 그리고 단대부고는 이렇게 나오죠. 단대부고는 진짜 선지에서 골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휘가 고등부 가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킬러 문항이라고 보면 그 킬러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회를 하는 이유 중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입시학원들이 좀 잘못된 어떤 그 정보를 계속 흘리는 게 뭐냐면은 계속 문법 일변도인데 문법을 저희도 이제 합니다. 문법이 있는데 극상위권들은 문법 개념 갖고나 문법에 대해서 뭐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고 극상위권 문제 풀면서 뭘 해야 돼요? 어휘를 같이 하셔야 돼요. 문법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예. 뭐 어법으로만 되던 시대는 갔습니다. 지금은 예. 상위권도 어법만 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그거는. 예. 그리고 이론 수업 듣는 것도 상위권 의미가 없습니다. 상위권 문제를 많이 풀면서 어휘 계속 확장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이렇게 풀면서 일단 고등학교를 대비하셔야지 문법만으로 상위권도 오히려 수준 자체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했던 부분들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일단 그 100점 맞은 친구죠. 한영외고가 추론과 어휘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인데 100점이죠. 예.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면서 아까 제 방식을 얘는 마인드맵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마인드맵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얘는 제 수업 방식의 마인드맵을 그 단어 마인드맵을 자기가 혼자 따로 노트에 정리하면서 짜투시행해서 완벽히 숙지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갖고 이제 한영외고 나온 단어들을 본인이 또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독해 문제는 왜 매력적으로 생각했고 선지를 갖고 일단 훈련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외고든 자사고 가는 친구, 전사고 가는 친구들은 일단은 탭스 어휘 독해적인 부분들은 신경을 좀 많이 쓸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일단 원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고나 자사고 가면 영어를 괴물처럼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 탭스 문법. 자, 정리하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다 이런 얘기를 하죠. 독해를 방해하는 것이 어려운 철학 지문이나 인문학 지문의 등장 독해를 방해하는 게 문법인데 탭스 문법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아까 했던 부분입니다. 예. 마인드맵식 어휘 공부를 그대로 이용해서 생소한 어휘도 연결관계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한테 배운 거를 한영외고에 나오는 단어들을 본인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관계가 전혀 없어 보이는 단어들 저는 어떤 관계를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고요. 그걸 보고서 아이들이 저보다 워낙 똑똑하니까 그런 방식을 자기들에게 주어진 단어로 연결시켜 자기만의 또 논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역할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제 선지도 어렵다. 결국 어휘와의 싸움입니다. 어휘와의 싸움입니다. 외고 전사하고 하는 친구는 어휘를 철저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휘에서 승부가 납니다. 첫 학기 끝나고 나면 어휘 때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탭스의 어휘와 추론을 공부하면 수능도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친구도 이제 이 친구 예전 중동고죠. 중동고에서 일단 전교 1등 영어가 전교 1등 계속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고3입니다. 고3이죠. 올해 이제 졸업하게 될 것 같은데 얘가 이제 1학년 때 전교 1등 하면서 수시를 쓴 건데 얘도 일단 제 어휘 수업을 많이 들었고요. 예. 문법하고 이제 문법과 탭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탭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어요. 탭스는 좀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지만 문법은 어떻게 돼요? 유일한 어떤 영어 실력, 문법 실력을 수치화할 수 있는 시험은 탭스밖에 없다. 탭스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탭스는 일단 특목고든 일반고든 모든 문제 유형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문법의 끝판왕이다라고 일단 정리할 수 있었겠고요. 독해는 어땠습니까? 독해는 굉장히 논리가 세다. 예. 토플보다 감보다 논리에 의존하는 시험이고 지문이 짧지만 뭐죠? 스스로가 이제 말을 갖다 만들어 유출해야 되는 그런 논리성이 요구가 되면서 선택지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탭스 문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어려운 선지가 특목고나 일반고에 나온 어려운 어떤 독해 문제와 연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어휘는 어땠습니까? 어휘가 이제 가장 끝판왕이죠. 어휘가 어떤 탭스 끝판왕인데 완전 극상위권들 그죠? 확장, 유출 통한 확장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 고급 어휘가 완성되는 과정이 이제 탭스 어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우선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럼 대치권은 요즘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고등학교가 요즘 어려워요. 경기고등학교가 약간 매년 변화가 있긴 한데 올해 고3, 올해 이제 1학년들이 좀 굉장히 잘하죠. 여기 저희가 이제 해놓은 거 뭐냐면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양이 특목고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요즘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독해가 이제 모의고사
수준은 약 30기 정도 굉장히. 그리고 단대북은 어휘책이 따로 있죠. 어휘끝이란 어휘책이 따로 있습니다. 예. 남고의 특징은 어휘가 좀 세요. 여고보다 보면 어휘가 굉장히 셉니다. 예. 전체적으로. 예. 영동이 오래 잘하는 애들이 좀 많이 갔던 케이스인데 예. 예, 뭐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죠. 양이 보면. 중동고, 예. 중동고에. 중동은 테드가 계속 나옵니다. 중동고는 그러니까 남고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는 중동고로 볼 수 있어요. 영어 가장 어려운 학교는 중동고, 단대부고. 그러니까 거기 선택을 하실 때 영어가 좀 영어가 굉장히 세다 이런 친구는 중동이나 단대를 선택해도 괜찮으세요. 근데 영어가 좀 약하다 이런 친구 휘문이라든가 뭐 중상이라든가 뭐 이쪽 가셔도 괜찮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선 흐름을 좀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요즘에 핫한 학교가 진선 최상이라고 저희가 표현해요. 최상입니다. 예. 진선여고, 경기여고 완전 최상입니다. 이쪽은 여고에서 완전 끝판왕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경기여고는 안 배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기여고 가는 친구들은 영어가 워낙 잘해야 돼요. 영어 워낙 잘한다. 이런 자신 있는 친구들 가는 게 일단 경기여고. 진선은 일단 고3 수능 수준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까다롭게 출제되는 게 진선여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휘문고는 이제 이과 학생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독해 양도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이쪽. 근데 문법을 좀 꼼꼼하게 하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 교수부장님이 했던 자료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이제 수능과 굉장히 유사하고 논리 추론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한 말 이렇게 표현한 건데 탭스가 논리적인 게 굉장히 뭐죠? 예, 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등어법, 그죠? 고등어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게 2019년도 K여고, 경기여고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는 conspicuous한 단어가 저희 탭스 어휘체에 그대로 이제 첫날, 예. 이게 나와 그대로 적중이 된 케이스들 이렇게 ambivalent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도 보면 ambivalent이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다 나와 있던 단어들. 그러니까 좀 경기어가 어렵습니다. 경기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은 낱말을 갖다 골라라. 여기 낱말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고등부 가시게 되면은 이 단어에 대한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대원의 고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어휘들 자체가 어휘들이 탭스에 나오는 어휘들이 많습니다. 거의다가. 이 탭스 추론 문제입니다. 탭스 추론 문제인데 탭스에서 보면 이것도 추론 문제인데 여기서 뭐 추론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똑같이 나왔죠. 탭스 문법. 그러니까 탭스 독해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탭스 유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중고등고등학교 좀 글이 작아서 안 보실 것 같은데 관련 없는 것을 골라라. 여기서도 보면은 가장 동의할 것은 무엇이냐 이런 추론 문제가 굉장히 좀 비슷하게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래마 같은 경우에 탭스 그래마입니다. 밑줄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기출 그 문제에서 많이들 나왔던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유사하며 특목 내신과 유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 탭스가 수능과 유사하고 그다음에 내신과 유사한 면을 제가 실제 있는 수능 문제와 그다음에 내신 문제들하고 좀 비교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대략적인 감은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목 자사고점 주면 중3들은 어휘를 좀 세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어휘가 너무 약해요, 아이들이. 너무 약하고 어휘는 일단은 계속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외대 보고 진학하는 학생들은 중3들은 그 합격하고 난 다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 분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외고를 가는 친구들은 일단 어휘는 뭐 탭스 어휘는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하고 가셔야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일반고 가는 친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학교로 가는 친구들은 뭐 경기여고든 중동이든 뭐 진성이 단대든 이런 가는 친구들은 좀 타이트하게 하고 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케네스 어학원의 이제 프로그램은 1학년 때는 전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 아직은 이제 초등학교 그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영어적인 감과 논리를 좀 같이 키우는 그런 시기라고 본다면 중2부터 본격적 수능에 들어가고요. 수능에 안정적 등급이 나오는 친구는 탭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중3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그 본인 학교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당연히 수능 1등급은 무조건 맞고서 일단은 고등을 가야 됩니다. 어쨌건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휘는 수능 어휘, 토플, 탭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이쪽입니다. 일반 입시학원 가시면 이쪽에서 주로 하시고요. 수업도 안 합니다. 입시학원에 탭스 어휘 하는 사람 없습니다. 최상위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탭스 어휘를
입시학원들은 마침 뭐 이렇게 되게 뭐 이렇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입시 설명회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아이들한테 필요한 걸 못 해주는 게 입시학원, 대형 입시학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들은 일단 이걸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케팅 전략에 안 휘말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상위권이다라고 하면 그 일반 입시학원은 상위권에 맞추진 않습니다. 그냥 중위권 정도 맞추는 수업들이기 때문에 상위권들은 저희는 탭스 어휘 수업을 제가 이제 10월부터 이제 본격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최상위권도 이쪽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휘는 뭐 딴 것보다 암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당연히 암기고요. 네, 암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돼요? 두 번째도 역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당연히 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암기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를 잡아야 돼요. 위치를 그 관계가 없어 보이는 단어 사이에 유추 관계를 서로 간에 따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murky하고 lucid, articulate과 뭐뭐 그럼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스스로 따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고 어휘 또한 뭐죠? 논리를 굉장히 요구하는 게 어휘입니다. 어휘, 그래서 제가 어휘 수업할 때는 너네가 문법이나 독해만 논리를 요구하지만, 줄 알지만, 탭스 어휘 또한 논리를 굉장히 요구하는 게 탭스 어휘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 수긍을 해요. 예. 어휘도 논리입니다. 논리가 세야만 어휘를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 아까 했던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법은 일단 개념 구문 실전인데 최상위권들은 실전이 되게 중요해요. 최상위권들은 문제를 많이 풀면서 개념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개념 백날 들어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그리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영작 구문반을 저희가 합니다. 영작 구문. 자, 고등부 가시게 되면은 가장 달라지는 게 영작을 하게 되고 구문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론이 좀 된 친구들은 근데 당장 좀 이론이 좀 약하다 그런 친구들은 영작 구문반 들으시면 좋고요. 영작 구문반. 그리고 너무 안 돼 있는 친구는 저희가 성문 기본 영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완전히 뭐 솔직히 말씀 많이 공부를 안 한 친구들. 아직 이론이 약한 친구는 성문 기본을 들으시면 되고요. 조금 이론이 좀 된 친구들은 영작 구문을 들으시고 우리 아이는 이론적으로 완전히 탄탄하고 이제 뭐죠? 완성을 하겠다 했던 친구들은 문법 천재반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법의 예비 고일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어휘도요. 어휘도 저희가 수능 어휘, 절대 어휘란 반이 있고 제가 탭스 어휘를 합니다. 예. 탭스 어휘 오실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각오하고 오셔야겠죠. 그러니까 탭스 어휘 막 나갑니다. 막 쭉 나갑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화시키다 얘기해봐. 그럼 뭐 얼리베, 어베이트, 어스, 미팅, 몰리 쭉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고 좀 달립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 애들이 탭스를 어려워하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너네 이렇게 어려우면 하지 말까? 이러니까 아이들 답이 뭐냐면 선생님 그래도 계속해요. 예. 저희 상위권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컨텐츠에 민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권 아이들은 컨텐츠에 민감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위권까지는 컨텐츠가 너무 어려우면은 저런 거 해야 돼 이러지만 상위권들은 컨텐츠에 민감해서 어려운 컨텐츠에 오히려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자기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저는 그 상위권이 지금 중학교 때는 모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상위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저는 태도에서, 애티튜드에서 어떤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수업 시간 제가 이렇게 막 적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근데 걔 어머니 하시는 말씀은 모르는 어휘만 선생님이 알려주니까 기분 나빠서 수업 못 듣겠다. 이런 친구가 있고. 이제 저 남학생들이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남학생들이 안 적고 여학생들이 잘 많이 적는 편이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 그래서 요즘에는 안 적는 애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보면은. 예. 그래서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휘는 탭스 어휘 같은 반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단어가 많죠. 근데 해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바라보는 자세에서 제가 어느 정도 판단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보면은. 예. 어쨌건 문법은 일단 상위권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라. 천재. 계속 풀다 보면은 틀린 문제가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그 틀린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을 하면 되는 것이지 비과학적으로 그냥 막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보다 상위권들은 문제풀이를 하면서 약점이 나타난 부분을 메워주는 전략을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중위권들 같은 영작을 하셔요. 영작의 킬러 문항입니다. 그래서 영작 구문을 하라고 말씀 주시겠고 그 다음에 영어를 많이 안 했다. 문법을 다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기본 영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권해드리는 책은 How to TAPS 600 노란색 책입니다. How to TAPS 600이라고 넥서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넥서스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이 예전에 이제 한영외고라는 외대부고에서 이제
채택했었죠. 이게 보면은 밀리언셀러입니다. 예. 저 책에는 일단 특목 자서고나 상위권 가는 학생들이 알아야 될 내용만 엑기스만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저 분이 한 3, 4년 책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이 너무 좋아서 여쭤보니. 그래서 우선은 요걸 좀 학원에 다니시기 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기본 영어는 사실 중학교 2학년들이 문법 완성할 때 좋은 게 성문 기본 영어. 중3들이 좀 공부 안 한 친구들, 좀 많이 약한 친구들이 틀 잡기 좋은 건 성문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 성문 종합은 제가 볼 땐 이래요. 성문 종합은 어떤 구문 있죠? 구문하고 장문 독해가 고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고급 독해 교재로서 의미가 있고 구문과 고급 독해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어찌됐건 여기에 나오는 성문종합 영어 정도 문법을 하게 되면은 사실 어느 정도 문법이 커버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학년에서 탭스를 하려는 친구들이 들어가 가장 힘든 게 탭스 문법이기 때문에 탭스 수업을 하려는 어떤 저학년 중1 같은 경우는 성문 종합을 하고 탭스를 오는 게 좀 좋아요. 제가 전 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성문 종합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탭스 들어가기 입문 단계다라고 이해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네, 하여튼 저렇게 좀 제가 교재는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네. 하여튼 독해는 감으로 푸는 건 자제를 하셔야겠죠. 자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탭스는 철저히 논리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내신이든 수능이든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프로그램은 중2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능으로 세팅이 되고, 예. 그다음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고3 수능까지 커버할 수 있게, 그리고 고등부 내신은 중3부터 저희 기출 문제를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사실 문법도 기출 어법반이 있죠. 강남 나왔던 기출 문제들만, 기출 어법들만 지금 수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독해는 우선 잘하시면 무조건 단어 암기입니다. 예. 그리고 우선 수능을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3들은 독해는 수능, 가능하면 고3 걸로 1등급 이상 나오고 탭스는 9탭스를 몇 점? 84에서 87점 정도를 일단 기준으로 삼으셔서 이 기준점과 몇 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 편차를 줄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휘는 일단 성실성입니다. 아까 제가 어떤 애티튜드라고 말씀드린 거죠. 예. 예. 시간 투자만큼 일단 나오는 부분이고 상위권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은 탭스 어휘반에 오시면은 그만큼 저희가 좀 많이 점프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비고일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조만간 시행을 하게 되는데 학교별로 어휘형, 문법형, 영작형, 공통형 무슨 말이냐면 어휘가 좀 센 학교들이 있습니다. 중동고, 경기여고. 또 저희가 이제 문항으로 봤을 때 저희가 시험을 봐서 어휘가 센 친구는 중동의 경기여고를 가면 좋겠고 예, 숙명여고가 문법이 가장 셉니다. 그다음 경기여고긴 한데 이쪽을 좀 저희가 좀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고 예, 영작, 단대, 예. 경기여고는 지금 계속 닦이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의 저희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KNS 어학원은 일단은 예, 그 중1, 중2, 중3 이게 모든 거를 저희가 이렇게 기준 표준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벨은 중학교 1학년 프라임 레벨은 중2에서 요 레벨이 되고 뭐 상위 레벨과 몇 점 차이가 난다 이런 객관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친구가 수능을 보게 되면 몇 등급이 나올 것까 저희가 좀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해 드립니다. 일단 제가 좀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은 가능하면은 학원에서 이 아이의 객관적인 어떤 수준을 저희가 최대한 좀 가깝게 말씀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친구는 이 학교를 갔을 때 진선이나 갔으면 몇 등급이 나오겠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가 좀 예측을 좀 해드리려고 저희가 초중고를 다 하다 보니 그 데이터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수능 심하다 이런 친구들은 수능을 보게 되면 3등급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정규반이 네, 수능 기본, 완성, 예, 심화, 그 다음에 특목 자사 이렇게 4개의 레벨로 돼 있고, 수능 최상위, 그 다음에 특목 자사 이렇게 돼 있고, 중3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보시면 네, 기본, 심화, 그 다음에 실전, 그 다음에 특목 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탭스반은 저희가 주중에 오후 5시 반부터 월금 화목 다시 한번 9시까지 월금 화목이 저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위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주말반은 오전 9시부터 1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오후 5시, 8시인데 지금 현재 여기 예정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외고 전사고반은 저희가 이쪽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일요일은 2시에서 5시, 예, 일요일도 오전 9시, 1시 이렇게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10월부터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예비고일 어휘 영작 구문이죠. 영작 구문인데 제가 이제 탭스 어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대상은 수능 안정 1등급이 나와야 되고요. 공인 어학을 좀 꾸준히 했던 친구라든가 중동, 개포, 경기고, 숙명 뭐 어휘가 까다로운 고등학교 준비나 의대를 다 무조건 가야겠다. 예. 세화여고도 좀 제가 세화여고는 가르쳐 보지는 않아갖고요. 세화여고도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입니다. 세화여고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서초권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 세화여고 가장 어려운 학교로 일단은 좀 인식이 되고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입니다. 그쪽 가시려면 진짜 거기도 공부를 좀 굉장히 많이 하고 가셔야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학교 내신 받기 좀 힘든 어휘가 까다로운 학교들 일단 이쪽 학교들은 아마 이제 특목 자사고로 예전 같으면 갔던 애들이 아마 그냥 스테이 이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시 확대로 인해서 특목 자사고 가려던 학생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쪽 학교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 학교들에서는 분명히 변별력을 두는 문제가 어휘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가는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어휘 수업을 진행합니다. 어휘하고 영작 수업을 구문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EBS 수능 어휘하고요. 연도 수능 어휘 탭스 기출을 제가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그래서 이 영작은 성문 종합영어에 나오는 구문 있잖아요. 구문을 일단 좀 학습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걸 갖고 영작을 하게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주 1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동사, 부정사, 분사, 수동 요 형태 구문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수업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그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면 뭐 동의어, 반의어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뉘앙스를 또 제가 좀 많이 따져주는 편. 뉘앙스를 따져준다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뉘앙스 따진다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waste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낭비하다잖아요. 제가 같은 waste, squander, 뭐 dissipate. 제가 이게 좀 뭐 전자출판에서 잘 못 쓰겠네요. 그다음 extravagant, prodigal, lavish 이런 식으로 쭉 하고 그러면 아끼는 건 뭐냐? frugal, spendthrift 이렇게 되고 그러면 부정적으로 아끼는 건 stingy, parsimony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낭비, 절약, 인색 이런 식으로 제가 뉘앙스상으로 제가 다 구분을 해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 오면은 제가 많이 쓰는 날은 한 300에서 500개를 제가 칠판에 써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거예요. 보면서 그 3, 400개를 다 자기가 노트 쓰는 애가 있는 반면에 그냥 8장 끼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8장은 안 끼고 있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예. 서로 좀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보는 그도 굉장히 힘이 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어휘는 계속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 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매 시간 300단어의 프린트를 저희가 제공하고요. 예, 성문종합 구문에 있는 거를 제가 모아서 저희가 별도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10월부터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예비고일들 대상이긴 한데 예비고일들이 내신을 또 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중에서 지금 좀 상위권도 좀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냥 이렇게 원래 제 성향대로 그냥 수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향대로 가는 거니까 그냥 어머님들이 너무 너 혼자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많은 상위권들은 많은 컨텐츠를 원하고 가능하면 좀 깊이 있는 컨텐츠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 제가 조금 이제 많은 케어를 할 수는 없어요. 이 반은 제가 갖고 있는 컨텐츠라든가 이제 검증된 어떤 자료나 이런 거에 근거해 제가 최대한 많이 알려주는 수업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네. 성문종합영어 구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성문종합영어에는 장문독해가 저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구문하고 성문종합에 나온 장문독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서머셋 몸에 이런 글 있죠. 돈은 인간의 6번째 감각이다. 이렇게 된 거. 그게 무슨 말이니? 설명을 좀 해봐라. 러셀 글이라든가 과학 기술 문명에 대한 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좀 아이들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필요한 거는 논리적인 것도 어휘도 필요하지만 어떤 상상력과 사고력, 예. 고전이 주는 매력인 거죠. 사실 고등부 가면은 고전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전 공부를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일하시면 되고 매 시간 암기해온 테스트를
저희가 토요일 날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어, 반의어, 예, 이렇게, 예. 구문학습, 그리고 여기 장문독교 이렇게 좀 2시간 동안 빡빡하게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요건 제가 거의 한 10년 동안 특목 자사고 아이들 대상으로만 진행해왔던 부분, 방학 때만 진행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대원외고 영어과 심영작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 하는 친구들이 좀 그리고 또 이제 외대부고 학생들 중에 이제 극상위권 아이들이 어려운 텍스트 와 그런 걸 좀 해야 되면 이제 어휘도 좀 많이 필요해서 어휘하고 이제 그런 고급 독해라는 이름을 해왔던 수업인데 그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기간 어떻게 일단은 제가 12월까지 가려고는 하고 있어요. 12월까지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예. 12월까지는 제가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 지금 보면은 그 예비고일들 같은 경우는 뭐 시험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2들 같은 경우는 또 11월 초부터는 또 이제 내신 때문에 또 빠져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이긴 한데 일단은 제가 요 컨텐츠를 꾸준히 좀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휘는 끝이 없어요. 어휘는 이제 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계속 진행하고 특목 자사고를 가는 친구들은 10월에 내신을 하셔야죠. 내신 하시고 끝나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단어는 제가 비슷한 걸 계속 좀 반복해 드리기 때문에 어휘는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이 아이들이 가장 좋은 건 반복입니다. 반복을 많이 해주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휘는 제가 볼 때는. 네. 자, 저희 학원의 문법 프로그램은 초등부부터 예, 뭐 이렇게 저희가 단계별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법 천재가 너무 이게 중요합니다. 이 문법 천재가 예, 반드시 요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뭐죠? 예, 아직까지는 문법이 좀 약하다 싶은 친구들은 핵심 구문 영작하시고 문법이 너무너무 약하다는 친구들은 선문 기본 영어를 통해서 일단은 개념 잡는 이건 개념이고 이건 좀 실력 개념에 조금 응용이 되는 거 이건 완전 응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단계로 저희가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6시부터 9시까지 수요일 날은 저희가 강독 수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뭐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탭스에 관련된 설명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예비고일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세대죠. 그러니까 자유학기를 거친 세대고 그리고 정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고입 세대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입시학원들 프로그램 자체가 중위권에 맞춰져 있는 상태여서 저희 학원에서 일단 상위권 대상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문법 천재반,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이런 탭스 어휘와 영작 2반, 그 다음에 수능 어휘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니즈와 그 다음에 수준에 맞는 반을 찾아서 이제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탭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죠? 강남 일반고가 됐던, 그 다음 특목고가 됐던 지금은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위권들은 탭스 수업을 하시면 고등학교 가서 일단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뭐 문법과 어휘, 독해 실력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게 뭐 특목고 가는 애들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탭스 반에서 수능 문제가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수능과 탭스를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은 뭐 수강을 하시면 좀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탭스는 다시 한번 최종적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수능 심화로서 의미가 강하다는 점, 그리고 문법은 유일한 수치화된 어떤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어휘가 끝판왕이죠. 예. 이 어휘를 하게 되면 이제 가장 높은 강도까지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고 독해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논리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발표를 다 한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게 일단 수업 기간은 약간 말씀드린 대로 지금 12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저희가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본격적인 예비고일들은 아마 이제 11월 초 돼야 아마 오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일반고 가는 친구들은 굳이 내신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집중할 필요는 없으니까 좀 하셨으면 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상위권들이 좀 제가 걱정이 돼서 사실 또 좀 오픈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고 전사고반이 토요일 저녁에 있으니까 외고 전사고반은 강독 중심으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특목 자사고는 일단 이해하실 때는 일단 어휘하고 추론 그 다음에 강독이 많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네.
네, 질문이 뭐 특별히 더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오늘 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설명회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저희 성재현 소장님이 이제 고교 선택 관련된 설명을 또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내일 아마 저희 그 광고가 나갈 것 같은데, 아마 그 김인조 소장님이 이제 외고나 전사고 자사고 가는 친구들 그 자소서죠. 자소서 관련한 설명회가 또 이제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또 고교 선택 관련된 설명회, 의대 설명회 또 계속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톡강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광고 나가면은 예, 또 참석하셔서 예, 좋은 정보 많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인데 벌써 1시간 반이 됐네요. 시작한 지가. 근데 자, 일요일인데 일요일 잘 마무리들 하시고요. 예, 나중에 또 이제 그 톡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 자이스토리는 아니고 이제 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제 자이스토리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좀 이렇게 그 수능에 나와 있는 그 수능 문제집 중에서 좀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만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6, 중1은 뭐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초6과 중1은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어휘 문법 쪽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본격적인 어떤 이제 그 내신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고, 초6은 많이 읽으셔야겠죠. 역시 많이 읽고,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은 문법은 좀 꾸준히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법을 좀 지금부터, 문법을 좀 탄탄하게 하면 리딩을 좀 많이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재원생들은 제가 어제부로 제가 이제 대입 컨설팅, 연대 영어 특기자 전형 제가 자소서를 다 컨설팅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석 이후에 재원생들은 고교 상담을 제가 진행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추석 이후에 재원생들 대상 고교 상담을 제가 진행합니다. 아마 중3부터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학습법이든 뭐든 진학 고교 관련해서 일단 진행을 하니까 그 문자가 나가면 신청하시면은 재원생들은 제가 무료로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일요일 잘 마무리하시고 네,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